반갑습니다. 홈커밍데이에 퇴임사를 하라고 해서 그냥 퇴임사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홈커밍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타이밍을 처음 보셨죠? 네. 오늘 모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해서 잘 하지 않는 옷을 갖고 왔고요. 퇴임사를 하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해서 좀 어색하기도 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냥 읽을 테니까 30분 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철학으로 걸어간 나의 길로 잡았습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학문적 역량을 소개하는 자리에 퇴임 교수의 강연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29년에 걸친 교육자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학기가 끝나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지만 참석해준 학부생과 졸업생에게 퇴임 소감을 말하는 기회는 참으로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학교에서 같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렇게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공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기에 참석해주신 두 분 동료 교수 선생님들과 철학 학생들에게 지난 시간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30분이라는 시간은 퇴임하는 선생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하시면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철학과 만나게 된 지는 벌써 47년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방황하던 고등학생 시절 칸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 접하면서 철학이란 길로 들어서게 된 듯합니다. 사실 고교 시절에 그 심한 방황이 없었다면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쓸모를 말하는 이 시대에 쓸모없음을 통해 쓸모있음을 말해야 하는 것이 철학자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의 쓸모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쓸모없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앞선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철학적 삶을 마감할 즈음에 가서야 다시금 철학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다르게 그 외연과 내포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철학이 무엇인지 묻는 과정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앞선 철학자들이 철학의 끝자리에서 철학이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이른바 3대 비판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명하면서 철학을 수행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을 접하면서 처음 철학이야말로 나의 방황을 끝낼 수 있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교 시절 읽었던 이 책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묻는 질문을 칸트 철학을 통해 시작하지만 수많은 앞선 철학자들의 삶과 철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명을 시도한 짧은 책이었습니다. 데사오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것을 번역한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접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인간은 단순히 물리적 생명 이상의 어떤 것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면서 철학을 이러한 인간을 내면에서부터 자극하고 작동시키는 그 어떤 초월적인 것, 한마디로 지성적 영혼에 의한 인간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인간은 지성적 영혼을 지닌 존재일까요? 철학적 사유의 발달은 인간에 대한 수많은 다른 언어로 규정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자연적 실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품고 신학의 길로 접어들면서 철학을 시작했던 역사가 어느덧 4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이데거가 철학은 오직 유럽적 학문이라고 강변한 것은 유럽의 지성사에서 주어진 문제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들레즈가 철학을 진리와 과학, 예술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 역시 인간이 지닌 삶의 과정과 존재지평 전체에 대한 해명으로 철학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철학은 흩어진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 개념을 만들고 해석하며 심지어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철학에서 찾고자 했듯이
철학의 역사는 자신이 지닌 문제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사는 문제사이며 철학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그 본질에서부터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며 그 이해를 언어화하고 그를 통해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철학이 만드는 서사는 나의 삶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의 서사는 해석학적이며 우리의 실존이자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사가 바뀌면 삶과 존재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사를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학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서 앞당겨 의미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의미의 지평은 다시금 지난 시간 역사를 해석하는 틀로 작용할 것입니다. 철학은 이 의미를 진리로 이해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한다면 그때의 진리는 결코 명제의 정합성이거나 사물과 상응하는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의 진리는 우리가 존재에서 이해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숨겨진 성배를 찾는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찰하지 않는 일상의 어두움 속에서 숨겨진 존재의 소리를 듣거나 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사물 사이에 비밀스러운 매듭을 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든 철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수호하는 예언의 학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철학을 예언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은 결코 일기예보와 같은 점술적 예언이 아니라 진리와 의미를 과제로 맡은 인간의 실존에 담겨진 예언일 것입니다. 바닥이 잘 안 보여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은 인간의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있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감추어진 존재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이며 없이 있는 무의 소리와 심하는 진한한 과정일 것입니다. 철학은 그 과정을 수행하는 길 위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태어나 살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전 과정이며 죽음을 앞당겨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화하는 성찰의 과정일 것입니다. 어렵고 험하더라도 이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지언정 이 길에서 면제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얻은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무지와 억압, 야망과 폭력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존재의 자유가 철학의 길에 자리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해방과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철학이 모든 것이라고 강변하는 듯합니다. 철학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철학 없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철학이 우리의 삶과 실천, 세계의 사태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지성적 작업이라면 이 말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철학을 학문의 토대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관념론 체계를 완성시킨 휘테와 헤겔이 그래했고 인간 이성의 한계와 내용을 해명함으로써 그러한 해명의 토대를 제공한 칸트가 그러했습니다. 칸트가 철학을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개념에 의한 이성적 인식의 체계라고 규정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철학을 언어 분석이나 또는 실존 이해, 세계 해명 등으로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철학을 윤리 철학이나 덕이론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과학의 지식을 해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철학은 우리가 세계와 존재를, 나와 너를 또는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해명하는 지성적 체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신화와 종교현상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카렌 암스트롱은 철학을 영성수련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영이라고 말하면서 영혼에 대한 감수성과 그 특성을 수련하는 지성적, 실천적 과정이 철학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철학은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자기 회귀적 해명의 과정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적 이해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초월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의 길을 내재성의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고교 시절의 방황과 갈등이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뒤 14년에 걸친 신학 공부와 예수에서의 수도 생활은 사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안에서의 배움 없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근원에서 유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선생님과 그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저의 지난 삶을 마감하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도교수였던 해프로 교수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준 여러 졸업생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철학을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이 사유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깊이 성찰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더라도 철학의 길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철학은 학문 체계로서의 철학이라기보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생각의 길,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수렴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철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자신의 시대를 위기로 파악한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나아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토대에 깃든 수많은 위기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길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아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몇몇 동료와 함께 교수 노조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 위기에 대처해보려 했지만 역량의 부족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철학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학문과 철학에 쓸모없음을 보지 못하는 이들, 쓸모만을 바라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숙명이기도 한 사유의 길을 포기한 이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위기란 말이 갈라진 두 길 앞에 서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이 위기의 시간을 직시하면서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하는 지향성의 학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철학의 뜻을 두고 학생들과 함께한 지난 29년의 삶에 감사드리며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졸업생과 동료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이해와 용서를 청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 텐데 그에 대해 이해와 용서를 청합니다. 알지 못했기에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잘못을 알리러 오시면 제가 술은 대접하겠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내가 받은 이 귀중한 삶을 돌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철학을 생명철학으로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생명의 본성에 바탕을 둔 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해명하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만나 어우러지는 우리의 생명을 지향했지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철학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